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에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하산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투자의 길 133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종목은 의류업계의 슈퍼울 영원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의류업계의 TSMC라고 그러죠. 그 영원무역이 왜 의류업계의 TSMC, 의류업계의 슈퍼울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의류하면은 인간 생활에서 필요한 3대 필수품이 있죠. 의, 식, 주. 옷이 제일 첫 번째네요. 그리고 의류 다음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주거. 이렇게 인간 생활의 3대 필수품인데 그 중에서 의류계에서 세계적인 그 기업이 된 영원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원무역하면은 노스페이스라는 그 브랜드가 떠오르죠. 노스페이스, 폴로, 파타고니아, 레깅스 이런 그 유명한 의류 브랜드들이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러한 그 브랜드 그 옷을 생산한 기업은 사실상 영원무역이라는 거. 그런 유명 의류 브랜드 옷을 모두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가 영원무역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 영원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첫째, 영원무역을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영원무역은 의류업계의 TSMC라고 불려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의류업계의 슈퍼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적인 최상급 아웃도어 브랜드 고객을 40개사 정도를 확보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노스페이스, 아크로텍스, 파타고니아, 룰루레몬 이런 회사들 세계 탑 브랜드 40여 개사가 그 영원무역에 옷을 주문해서 만들고 있죠. 그거를 이제 OEM 업체라고 하거든요. 오더 이퀴먼트 매니팩처링 그래갖고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그 노스페이스가 그 영원무역에 옷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면은 그 영원무역은 노스페이스 상표를 부착해서 옷을 만들어 주죠. 근데 이제 이 영원무역은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는 코로나 불황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인 그 요가복의 샤넬로 불리는 룰루레몬 있지 않습니까? 룰루레몬이 그 레깅스 옷을 코로나 기간에 많이 팔았어요. 이 레깅스는 이제 운동도 하고 레저도 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이게 그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코로나가 오면서 옷이 잘 안 팔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 밖으로 나가질 못하고 활동을 잘 못하니까 옷이 잘 안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운동도 편하고 운동할 때도 편하고 그 산책이나 뭐 요가 레저 활동 뭐 요가 할 때도 편한 그 에슬레저 옷 그 레깅스가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에도. 그래서 그 레깅스 그 옷의 그 유명 브랜드는 룰루레몬이 영원무역에 주문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영원무역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영원무역은 타격을 거의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다가 영원무역이 또 실적이 좋아진 두 번째 이유는 매출의 대부분을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달러 강세가 오면서 오히려 영원무역엔 더 호재가 됐어요. 그것들이. 그래서 영원무역은 의류업계의 TSMC, 슈퍼울로 불리고 있거든요. 영원무역의 4대 성공 요인을 보면은 첫째가 그 영원무역을 창립했던 성기학 회장이 창업자인데 이분이 지금도 이제 영원무역 홀딩스의 대표이사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탁월한 그 경영 능력이 있던 것 같아요.
이분이 1980년도에 그 영업무역을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거의 섬유 수출 품목 중 1위였죠. 그런데 해외로 눈을 돌렸어요. 그 방글라데시에다가 공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그 수도인 다카와 치타공에다가 공장을 설립 운영했어요. 왜 이렇게 방글라데시로 눈을 돌렸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쿼터가 없으면은 미국이 그 섬유 쿼터 수입 쿼터제를 내갖고 쿼터가 없으면 섬유를 옷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쿼터는 뭐 대우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 대우, 코롱 이런 데가 다 갖고 있으니까 영업무역은 그 쿼터 그 제한을 안 받는 방글라데시에다 공장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세 혜택도 받고 이러면서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차렸고, 이게 오늘날에는 방글라데시가 영업무역이 방글라데시에서 만드는 옷이 OEM 주문량의 80%까지 갔다래요. 그리고 그 방글라데시 공장에 영업무역 직원이 6만 명이나 되고, 또 방글라데시 수출의 25%를 차지한다래요. 4분의 1.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의 삼성전자는 바로 영업무역이다. 이런 정도로 영업무역이 커졌어요. 그리고 또 방글라데시에서 이렇게 OEM 공장을 많이 운영하면서 영업무역에 도움을 받은 이유가 코로나 때 중국, 베트남 이런 데가 거의 공장 그 셧다운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영업무역은 또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영업무역이 오늘날 그 세계 최고의 OEM 업체가 된 거는 노스페이스라는 그 미국의 유명 그 브랜드 회사하고 서로 그 윈윈하는 손을 잡으면서 굉장히 윈윈을 했죠. 한때는 노스페이스 그 주문량, OEM 주문량의 80%를 영업무역에 납품할 정도로 굉장히 절대적인 관계였다래요. 지금 한 10% 정도로 줄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노스페이스하고 협업을 해서 쭉 커왔던 게 영업무역의 큰 호재가 됐고요. 세 번째, 코로나 특수를 영업무역이 봤어요. 네, 그 이유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옷 소비가 줄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룰루레몬의 그 레깅스 옷 그 주문을 많이 받으면서 레깅스가 실내 생활하면서 활동성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고 이래서 그 레깅스 옷이 많이 팔리면서 영업무역은 큰 도움을 받았죠. 거기다가 방글라데시는 코로나 기간에도 셧다운을 안 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에 의존하던 그 의류업체 대신에 오히려 영업무역으로 주문이 몰려가지고 영업무역은 굉장히 호황을 누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업무역이 자전거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별로 도움을 못 받았어요. 스캇이라는 자전거 회사를 인수해서 뛰어들었는데,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이 해외여행도 못 가고 국내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많이 탔어요. 혼자 하는 운동. 그러면서 그 스캇 그 자전거 제품이 많이 팔려갖고 영업무역엔 또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영업무역은 오히려 코로나로서 도움을 받은 회사가 됐어요. 그런 이제 의료계의 TSMC라는 슈퍼의료라는 이런 이유를 영업무역을 선정해서 소개드린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또 미국 수출이 대부분이라서 달러가 강세일수록 좋다, 이런 이유가 있고, 세 번째, 양호한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는 저평가됐어요. 2분기에도 주문 흐름이 양호해서 실적 모멘텀이 계속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 현재 주가가 2023년 말 그 추정 PER 대비해서 약 4배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됐죠. 4년치 주당 순이익이면 그 주가가 다 빠지는 거니까요. 얘가 어느 정도 저평가됐냐를 말씀드리면 2022년 말, 작년 말이죠. 매출이 3조 9,110억, 거의 4조가 다 됐는데 시가총액은 지난 5월 26일자 종가에 한 시가총액은 2조 73억이에요. 그래서 1년 매출이면은 시가총액의 2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그 다음에 2023년 말 그 PER은 3.76배, 그래서 3.76배고 BPS 주당 순자산 가치는 74,516원이라서 PBR은 0.61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얘 주당 순자산은 한 60%밖에 안 돼요, 주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코스피 기업 그 국내 평균 PER이 약 10배라고 보면은 그게 절반도 안 되고요. 또 해외 유사 OEM 기업의 평균 PER이 20배인 걸 비교하면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업무역이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돼 있죠. 근데 이렇게 좋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된 이유가 4가지 원인을 꼽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코로나 특수를 누려갖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오히려 이제 특수 그 효과가 사라진 게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그래서 얘가 룰루레몬이나 노스페이스의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갖고 이런 그 의심을 뒷받침하거든요. 그렇지만 2분기도 여전히 실적이 좋은 걸 보면은 지나친 우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 지금 경기 침체를 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가 되면은 경기에 민감한 의류 업종은 오히려 소비가 줄거든요. 매출이 감소하고. 그래서 질에 겁을 먹고 그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뭐 경기가 침체해도 먹는 건 못 줄이잖아요. 사람들이 필수 그거니까. 그런데 이제 옷값 같은 거는 좀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기의 영향을 더 예민하게 받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성기학 회장이 후계 그 승계 문제 때문에 그 상속 문제 때문에 오히려 주가를 억누르고 있지 않나, 기업 자체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배당도 줄이고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 또 네 번째, 섬유 산업은 옛날 그 구식 산업, 사양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커갖고 그 새롭게 그 엣지 있게 막 뭐 반도체 그 AI 이런 것처럼 막 튀어오르는 새로운 산업이 아니라서 약간 주가를 저평가받는 면이 있죠. 근데 하여튼 영업무역이 기존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이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앞으로 또 옷이라는 거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옷 안 입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 사업 그 수익 모델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꾸준한 성적을 유지할 거다. 여기다가 만약에 새로운 그 뭐 AI나 뭐 메타버스나 이런데 그 어떤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다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다음 큰 두 번째, 영업무역의 주가 수준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유사기업과 비교 평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무역은 5월 26일 종가가 45,300원이네요. 그 다음에 그 영업무역은 아웃도어하고 스포츠웨어에 강점이 있는 회사죠. 그 반면 한세실업은 캐주얼 의류에 강점이 있고, FNF는 우리나라 그 자체 그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 기업이죠. FNF. 이 세 기업의 주가를 비교해 보면은 5월 26일 종가가 영업무역은 45,300원, 한세는 15,890원, FNF는 134,700원이네요. 그리고 PER을 2023년 말 그 예상 PER을 보면은 영업무역은 3.7배, 한세는 6.5배, FNF는 10배. 그래서 영업무역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한세실업보다도 무려 절반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고, FNF에 비해서는 40% 미만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영업무역은 그 증권사 목표 주가가 7만 원이라서 상승 여력이 54%나 되는데, 한세는 27,000원이라서 70% 가까이 되나요? 그리고 FNF는 22만 원이라서 6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52주 최고가를 보면 영업무역은 52,500원이라서 한 16%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고, 한세실업은 22,900원이라서 44%의 상승 여력이 있고, FNF는 166,500원이라서
23%의 상승 여력이 있네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은 영업무역은 PER이 3.7배고 한세실업은 6.5배, FNF는 10배라서 영업무역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면 52주 최고가가 영업무역은 52,500원, 작년 11월 14일이었고요. 최저가는 36,650원, 작년 7월 15일이네요. 그리고 현재가는 5월 26일 종가가 45,300원이라서 최고가 대비 14% 정도가 하락되어 있고 최저가 대비 23% 정도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7만원이라서 약 54%의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5월 24일 메리츠증권이 목표 주가를 7만원으로 사양 조정을 했네요. 그래서 얘는 투자 전략을 보면 얘는 그냥 주가가 그 일정 상단과 하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봉을 보면은 그렇죠? 그 52,000원이 최고봉이고 밑에가 36,0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1선이 이제 상승 반전한 걸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은 장대 음봉이 나오고 교수형 캔들이 나와가지고 급락 위험이 있는 걸로 전에 그 지난달에는 좀 약간 48,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서 좋은 그 언론사 그 보도의 영향으로다가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그 효과가 서서히 빠지면서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래가지고 얘는 매수 전략이 관찰용으로다가 우선 한 10주 정도 10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매수 구간은 37,000원에서 45,000원 사이 좀 크게 잡았는데 한 43,000원 미만 내려가고 그러면은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4만원 미만으로 가면은 무조건 잡아도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2, 3회 정도에 분할 매집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4만원 미만까지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37,000원대가 바닥일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도 전략은 1차적으로 연중 최고가였던 한 52,000원대에 가면 절반을 팔고 그리고 2차적으로 증권사 목표가인 7만원대 가까이 가면 나머지 절반을 팔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한 15%에서 50% 이내 이렇게 잡고 중장기적으로 대비하면 아주 좋은 종목 같습니다. 여기서 투자자의 금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야죠. 왜냐하면은 주식 투자는 운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다 당할 수가 있거든요. 운전도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가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99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모두 잃고 거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첫째가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비투금물이죠. 빚내서 투자하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을인데 빚을 갖고 투자를 하면 절대로 조바심이라서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식 자금의 30%는 항상 현금 형태의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라. 그래야만 주식에 들어간 자금에서 손해를 봐도 견딜 수 있는 그 버팀목이 되고 기사에 사용할 수 있는 버팀목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좋은 종목이 생기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 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랬죠. 아는 게 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자만이 최종 승리할 수 있다 그랬죠. 주식 세계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4, 5%에 불과한데 나머지 95%는 손해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 4, 5%의 승리자가 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거시경제, 정치, 사회 변화, 개별 산업의 그 특성, 그리고 개별 기업의 그 재무 상태,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죠. 그럴 때 저희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를 투자의 파트너로 삼으면은
항상 좋은 정보, 또 알찬 정보, 우량 기업만 소개하니까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승리하는 투자자가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화산 기업 가치 연구소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영어무역의 기업 개요와 재무적 안정성, 그리고 또 최종 종합 의견도 꼭 듣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참고 자료로 영업무역의 기업 개요와 재무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업무역은 의류계의 TSMC, 의류계의 슈퍼의류라고 했죠. 세계적인 OEM의 그 대표 기업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설립은 2009년 7월 영업무역과 영업무역 홀딩스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1974년에 송기학 회장이 창업을 했죠. 그러니까 훨씬 오래됐네요. 거의 74년이니까 84, 94, 2004, 2014, 2024 거의 내년이면 50년이 되네요. 창립 50년이. 그리고 상장은 2009년 7월 코스피에 상장해서 코스피 141위거든요. 순위가. 상장 주식은 4,431만 1,468주. 시가총액은 2조 73억. 아까 작년 매출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대표 본사는 서울 중구 만리동에 있고요. 대표는 송기학 대표이사 회장, 이분이 대표고, 직원 수는 286명이네요. 그리고 평균 연봉이 6,800만 원. 그런데 방글라데시 직원만 6만이라 했죠. 사실 그 본사 이 직원의 공장 사이드는 이제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얘네들 주요 제품은 제조 OEM이 이제 그 아웃도어 의류, 스포츠 의류, 신발, 백팩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 이게 한 72%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스캇이라 갖고 그 자전거 용품, 이게 한 24%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류, 스포츠 의류, 아웃도어 의류 이런 것들 그 OEM 판매가 절대 다수죠. 매출의 72%니까. 그리고 그 성장성, 수익성, 재무적 안전성 이런 걸 보면은, 성장성은 2021년도에 매출이 2조 7,925억이었는데 2022년 작년 말에 3조 9,110억이라 갖고 매출 성장률이 40%였어요.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2021년 13%였는데 40%가 된 거 보면 코로나 특수를 잘 누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3조 8,773억을 예상하고 있어 갖고 작년보다는 1% 마이너스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1분기만 보면 그렇잖아요. 1분기가 작년 1분기에 7,664억이었는데 금년 1분기는 8,406억이라서 매출 증가율이 9.7%, 거의 10% 가까이 되니까 1분기는 여전히 좋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분기는 아직 다 안 나왔는데, 작년은 9,456억이었는데 올 2분기에는 9,650억으로 한 2% 정도 매출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다 가봐야 알겠지만은 1분기로 봐서 2분기도 역시 호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을 해봅니다. 그리고 의류는 3분기, 4분기 그 겨울에가 성수기라래요. 그러면 겨울 옷이 더 비싸거든요. 여름 옷보다. 그리고 그러니까 매출이 40%니까 고성장 기업인데, 금년도도 이렇게 고성장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을 따져보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2021년도에는 4,425억이라서 16%였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8,231억이라서 21%예요. 굉장히 높은 편이죠. 물론 30%가 높을 정도로 이렇지는 않지만 30%가 될 정도로. 그리고 금년에도 영업이익이 7,321억으로 예상해서 한 19%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비교적 이렇게 보이고요. 재무적으로는 또 매우 안전해요. 부채 비율은 45%밖에 안 돼서 100% 미만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안전하고, 당자 비율은 223%에서 당자 비율 100% 이상이면 안전한데 그게 2배가 넘죠. 그리고
유보율은 500% 이상이면 안전한데 얘는 12,000%가 되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안전하죠. 그 다음 또 배당도 비교적 많이 주는 편이에요. 작년에 배당금이 1,530원이라서 주당 시가 배당률이 3.2%, 거의 은행 이자에 육박하죠. 그리고 매년 배당도 올려줘요. 그래서 안전한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얘가 아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가 코로나 특수가 소멸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1분기로 봐서는 계속 호조를 보이는 거 보니까 지나친 기후일 것 같다. 경기 침체 이 부분도 이제 뛰어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되면 빈부 소득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고위층들은 여전히 잘 살거든요. 그분들은 좋은 브랜드, 고급 브랜드는 여전히 팔리기 때문에 제 생각엔 좀 기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성기학 회장의 후계 구도가 그런데 이분이 딸이 3명밖에 없더라고요. 첫째 딸은 성시은 씨인데 이 성시은 씨는 영화무역에서 사회공헌 부문을 전담하고 있고, 둘째 딸 성내은 씨가 이제 영화무역 홀딩스 대표 겸 부회장으로서 거의 후계 구도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표지에 오른쪽 인물이 이제 둘째 딸인데요. 그리고 셋째 딸이 성가은 씨래 갖고 영원 아웃도어는 국내 노스페이스 브랜드 판매회사거든요. 영원 아웃도어 대표를 있어요. 근데 이제 후계 구도가 잘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주가 부양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 산업이 구식 산업 이미지라 그랬는데, 이미지는 그렇지만은 옷은 안 입으면 못 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좋은 브랜드의 옷은 이렇게 탄탄한 사업 구조를 갖춘 그런 영업무역 같은 기업은 여전히 잘 이겨나갈 거라고 낙관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영업무역에 대해서 최종 의견은 확실한 건 저평가 우량 기업이다. 그리고 좋은 기업이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으냐. 관찰용으로 한 10주 정도 매수하고 주가가 43,000원대까지 아니면 4만원대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매입을 시작해서, 만약 4만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사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맺은 말로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라 그랬죠. 수익을 봐도 내 거고 손실을 봐도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또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특히 사랑의 댓글을 꼭 부탁드립니다. 격려와 사랑의 댓글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서 연휴 마지막 날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